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 2주간 출장 중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께 업데이트를 못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의 토픽은 뭐냐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가가 오르고 경제가 붕괴될 것이며 이제 많은 경제 치명타를 줄 것이다 하는 이런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도 약 35% 에너지를 중동에서 가져오는 관계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란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트럼프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그는 준비하지 않은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올해 특별히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를 위해서 트럼프가 현재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Save America Act를 이제 통과시켜라. 그런데 이제는 상원에서 지금 막힌 상태죠. 그래서 지금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진다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팀, 즉 상원과 하원의 majority에서 확보를 못한다면 트럼프는 분명히 또 탄핵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 트럼프가 여태껏 발표했던 모든 정책 중에 대부분이 무산으로 돌아갈 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트럼프가 약속한 레거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분명히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중간 선거에 이겨야 되는 운명적인 기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inauguration speech, 그 기조 연설이라고 하나요? 를 할 적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세계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sovereignty, liberty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특별히는 이제는 세계 평화. 근데 트럼프가 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으며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이란을 공격해서 이렇게 세상을 혼동스럽게 만들고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이 트럼프는 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를 이란 사건에만 관계돼서 여러분과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란은 이제 중동의 화약고이죠. 그리고 그는 이란이란 나라는 사실 페르시아가 원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하고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친한 우방이었어요. 언제까지? 1976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최고의 우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실 이란의 기름으로 개발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수가 됐어요. 1979년 이후로 원수가 됐습니다. 그럼 1979년 이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며 지금 이란의 전쟁과 트럼프의 평화 약속, 세계 평화가 자기의 레가시라고 했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지난 10월 말인가 이제 경주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national sovereignty is economic sovereignty. 자주 독립이라는 것은 경제 독립을 얘기한다. 그럼 누구로부터 독립일까? 그것은 이제 미미송 TV를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영국의 뱅크 오브 런던의 컨트롤로부터 독립이다. 이건 너무나 방대한 서브젝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란에 대해서만 이제 국한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면 이 중동의 화약고를 갖다가 트럼프가 정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전에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에게 2018년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대단한 역사적인 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2019년에 바산 골란 즉 골란 고원을 occupied territory 전쟁에 의해서 빼앗은 영토가 아니라 지금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영토라는 것을 트럼프가 선언했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지금
2019년이니까 7년이 넘었네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제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권과 특히 유대교는 이제는 사실은 아이디올로지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아랍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사실은 사촌간이죠, 전부 다. 그렇지만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없애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랍의 필라소피.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2000년 만에 독립되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또 이스라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트럼프가 어떻게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경제인 것입니다. 모든 아이디올로지, 공산주의, 포스트 무슨 이즘 다 이게요. 경제가 해결되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뭡니까? 경제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유추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아브라함 협정이 성공한 이후에는 트럼프가 무엇인가 경제적인 약점을 발견하고 중동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책을 공급했다. 해결책을 주었다.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오래된 전쟁이죠. 1948년부터 지금부터 거의 78년 동안 이제 전쟁이 사실 끝일 날이 없었는데, 이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아브라함 협정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일을 시작했냐. 사우디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사우디는 뭡니까? 이제는 순니하고 시아가 있는데, 순니의 수장의 나라기도 합니다. 사우디는 본토, 이제 아랍 사람들이죠. 그래서 본토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많은 계약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들이 어떤 그냐면 석유 페트로달라 계약이 몇 년 전에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얼른 쫓아가서 이제는 사우디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우디에게 경제 개발을 약속하면서 그 경제 개발의 extensiveness, 그러니까 강도가 얼마나 세냐면 사우디, 바레인서부터 UAE, 카타르 전부 옛날에는 반미, 그다음에 반 이스라엘이었다가 이스라엘하고 무지하게 가장 가까운 미국의 친미파가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는 경제 전쟁에서 무언가를 승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동의 그 에너지 그러니까는 크루드 오일이죠. 그러니까 정유하지 않은 기름 수출이 지금 제일 많은 나라가 이란,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사우디, 그 밖에 여러 나라가 있죠. 그들의 그 수출량은 전 세계 50%를 넘어갑니다. 대단한 파워죠. 근데 이제 기름면 계속 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들에게 새로운 alternative, 새로운 방법을 당연히 제공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경제 독립 전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특별히 화약고인 중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석유가 얼마나 이제 많습니까? 원유가 그다음에 사우디 그다음에 이란. 근데 트럼프가 먼저 누구를 쳤어요? 마두로를 쳤어요. 1월 3일 날 체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마약 사실입니다. 마약을 돈을 벌어서 마약을 도는데 돈을 하루에 hundreds million dollar를 버는데 그 달러를 갖다가 등에 지고 다닐 수는 없죠. 그리고 어떤 창고에다 갖다 놓고 가드로부터 지키게 하면 그 남자가 밤에 가져가서 얼른 사라지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어디다 그냥 뱅킹을 한다 그러죠. 뱅킹이란 말은 사실 어디 금고에다 넣는다는 게 뱅킹이란 뜻입니다. 파킹을 한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갖다 넣는다. 돈을 파킹할 장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히 은행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추정할 수 있냐면 이 마약
딜링하고 뱅크 오브 런던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약 이외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이제는 습격하지 않았습니다.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를 체포한 후에 즉각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원유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뭡니까? 베네수엘라에 가서, 식당에도 들리기도 하고 하는, 전형적인 서민, 그 외교 전략을 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요, 전 세계에 없어지고 있는 중산층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의 전략이기 때문에 선거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트럼프는 환영이에요. 이런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첫 번째 민생고가 해결되고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이 돌아가게 되죠. 다른 얼터너티브 에너지가 없는 한 기름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너무 신났어요, 지금.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두로가 선거, 도미니언, 거기에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관계가 되어 있다. 근데 오늘이 지금 3월 15일, 월요일인가요? 3월 16일입니다. 오늘 날짜로 마두로가 협조하겠다. 여러분 무엇을 협조할 것 같습니까? 그가 이제 앱스틴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누구의 어느 나라에 하고 미국의 누구랑 관련돼서 2020년 선거에 개입됐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만만한 사나이가 아닙니다. 너무 전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로서는요, 트럼프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마두로가 협조를 약속한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기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확보된 게 뭡니까? 기름고가 이제는 세 군데가 확보가 됐는데, 이제 두 번째 확보된 거는 뭡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가스가 특히 많습니다. 근데 러시아랑 8월 15일 작년에 만났습니다.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이제는 2차 대전이 끝났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주 민감한 장소, 알라스카에서 8월 15일 만나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글쎄 잘 모르겠어. 너희들끼리 싸워봐. 하면서 눈을 깜빡였죠? 그게 뭡니까? 기름 준비해. 이거 좀 압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물론 생션을 매겼어요. 근데 이 푸틴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눈치를 팍 챘습니다. 알라스카에서 선포한 간접적인 게 뭡니까? 이 트루만과 철칠이 만든 이제는 그 철의 장막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기름, 그다음에 유통망 확보를 하라고 이제 클루를 당연히 주었겠죠. 이거는 뭐 정치가가 아니고 전략가가 아닌 미미성도 쉽게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란 기름 사태가 나서 리버럴 미디어에서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름값이 15%가 올랐다. 뭐 난리가 났어요. 100불, 배럴당 100불이 올라갔다. 인플레가 난다. 이제 막 난리를 쳤습니다. 주가가 막 난동치를 치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대부분 이제 저희 어디언스 레벨이 이제 60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약 1960년대서부터 이제는 이 전 세계의 상황을 보면서 유가가 왜 올라갔다 내려갈까? 아니 기름 팔고 사면서 서로 행복하면 하게 지내면 됐지. 근데 폭락, 뭐 폭등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트럼프가 장난질을 막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이란의 이제는 전쟁의 전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전에 사우디에 가서 물론 여러 가지 협약을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의 동의를 받아낸 후에 작년에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과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작년에 겨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대통령, 황태자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죠. 근데 사우디 사람들 머리 좋아요. 중동 사람은 이 아라비안 나이트이기 때문에 장사를 잘합니다. 그들은 기름의 재고에 제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며 또한 자기네가 원가로 팔았기 때문에 저들이 정제해서 고가로 파는데 굉장히 배가 아픈 사람이었지만 이걸 정제할 실력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1971년 이후로 페트로달러가 돼서 돈은 벌었지만 이제 이 기름이 동인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엇을 맺었습니까? 대한민국이 1970년대 이후에 무엇으로 살았죠? 박정희가 핵 에너지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뭐 서울 가면 야성입니다. 다른 나라만 못 살아서 난리인데 밤새도록 전기를 켜놔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싸고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일단 사우디하고 트럼프는 핵 무기 개발은 못한다 하는 것을 합성을 하고 무엇을 했냐? 이제 사우디의 핵 에너지 개발, 원자로 개발에 합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미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는 핵 에너지를 개발해서 진보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특히 사우디는 한 16개 정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2030년까지.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지금 갖고 있는 원자재를 파는 그런 불안한, 원자재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원자재를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다른 대체 에너지, 그 다음에 그것을 원료를 파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 이제 한국이 이런 걸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을 사우디랑 맺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변혁입니다. 이거는, 변혁이 안 돼요. 빠꾸가. 그 뭐죠? 철회가 안 됩니다. 왜? 사우디가 옵션이 없어요. 사우디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민들의 미들 클래스 라이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해야 되는 옵션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에너지가 만약에 대체 에너지가 나온다. 뭐 태양이 많으니까 솔라, 뭐 그다음에 하이드로. 이번에 그 바닷물을 이제 디살리네이션, 그 소금을 빼서 에너지를 만들다. 그러면 사우디 아빠에 다 그러니까 홍해, 아라비아의 천지가 바닷물이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개발을 트럼프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과 말씀드린 3가지 이유로 이제는 마두로를 체포해서 마두로가 3월 15일부로 이제는 심의 뭐라 그러나 이거 뭡니까? interrogation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마두로는 정권을 오래 잡았죠. 그리고 이제는 도미니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는 선거를 이겼지 않습니까? So he's a smart guy.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위에 일어난 것이 2026년 2월 28일 트럼프는 이란을 습격을 했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이제 습격한 이후에 지금 이제 공군이 초토화되고 한 약 90%, 그다음에 해군이 95% 이제 무력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드론 만드는 것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가 나는 것을 말고 이제 군사적 인프라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처럼 기름 원전은 이제 기름이 나는 그 기름을 파는 곳, 마이닝을 한다고 그러죠. 그 기름을 갖다가 파내는 곳은 폭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보호한다는 얘기죠. 근데 뭐만 해요? 이것을 갖다 수출할 수 있는 능력. 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이란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중동의 스테빌리티, 중동의 그 문제, 중동에 그 일어날 수 있는 컨플릭트, 그런 컨플릭트를 해결해서 이제는 상권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national sovereignty, 국가가 자기의 민족 자결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기의 이코노미, 경제를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 경제 사반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 나라에서는 에너지가 이제는 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 할 동안 이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지금 호무주 해협에 지금 전 세계 기름과 가스가 20%에서 25% 나가는데 네가 거기 가서 지금 이코노미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 아니냐 하고 온갖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방법을 immediately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을 무력화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이 반격하는 그 속도가 아니면 횟수가 75%가 줄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이 가장 잘하는 일 뭡니까?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럼 기름이 갈 때 뭐가 필요하죠? 이제 보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이게 위험 부담이 너무 높아. 보험을 250% 올렸습니다. 로이드 런던이. 계속 제가 런던이라고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기름을 빼도 문제예요. 너무 가격이 비싸서 이제는 뭡니까? 팔 수가 없어요. 이제 옛날에 이게 수주를 받은 지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대단한 이제 것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 해양 시대는 사실은 마무리 지고 있습니다. 이제 컨티넨탈, 멀티폴라 시대로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뭘 했습니까? 야, 기름이 지금 호무주에서 20%가 줄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한테 सँ션을 푼다. 러시아는 정말 피기가 끼면 너무 잘 됐죠. 왜? 8월 15일 날 딱 눈치를 챘어요. 트럼프가 대선 약속 때 무엇을 했냐? 평화를 얘기했어요. 세계 전쟁을 없애겠다. 그러면 세계의 전쟁에 화했고 중동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겠구나를 가장 잘 아는 나라가 누굽니까? 러시아예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특별히 지난 200년 동안 대영 제국의 밥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을 하라는 계속하는 그러니까 휴전 회담이 없을 적에 이미 알았습니다. 나보러 오데사, 크리미아 반도를 확보하려는 거구나. 1번. 그다음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러시아는 기름을 그때 2025년 8월 15일 트럼프랑 만난 즉시 기름을 풀가동했습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선적을 딱 차려놓고 8월 18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지금 누구한테 팔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름이 많이 필요한 일본, 그 다음에 중국에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올랐겠죠. 전쟁통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요, 러시아는 트럼프한테 엄청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의 सँ션을 합법적으로 이제는 이게 잠시 동안 어떤 그 퀀티티 용량에서 풀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름 용량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베네수엘라 기름은 이제 시작 중이고. 러시아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물동량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마켓이 호들갑을 꺾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과장된 거죠. 제가 이제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이 거기 전쟁 났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국지연이 나서. 근데 가보니 너무 쇼크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계속 일 다니고 한 15명, 25명 젊은 애들이 모여서 막 뭘 던져요. 그러니까 거기 촬영을 쫙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제가 목격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뭔가 커머션에 지금 뭡니까 폭동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살짝 느꼈습니다. 어쨌든 현명한 러시아는 이제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뭘 했습니까? 야, 보험이 올랐잖아. 로이드 런던. 그래, 우리가 보험해줄게. 그래서 국고에서요, $20 trillion 보험을 풀어버렸어요. $20 billion. 하도 트릴리언이 많으니까 잘못 나옵니다. 빌리언을 가져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0 빌리언 emergency 보험을 들어줬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뭘 약속했어요? 우리가 군인 배를 가지고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사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해협이 약 21 knot mile이에요. 그 말 저는 이제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배웠는데 지금 현재 기름 상선이 상행선, 하행선이 있지 않습니까? 상행선으로 가는데
2 노트가 필요하답니다. 2 노트 마일. 그 다음에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충돌을 피해서 중간에 틈이 2 노트 마일. 그 다음에 이제 하행선 상하 가는 거 another 2 노트. 그러면 이제 6개 아닙니까? 21 마이너스 6은 15인데 쌍방에 하나는 이제 오만이 있고 한쪽에는 뭡니까? 지금 이란이 있으니까 약 7 노트가 남는데 배를 호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양쪽에 호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도전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거기에 어뢰, 물 위에 떠 있는 지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들의 지금 가장 결정적인 카르크 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카르크 섬은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산호초 홈으로서 굉장히 앞에가 깊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해안은 항구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조수간만이 많기 때문에 동해는 항구로서 더 적합하죠. 특별히 낮은 선봉은 왜 전쟁터가 되느냐. 수심이 10m에서 11m가 돼서 항공모함이 큰 배가 적재하기 가장 좋은 항구 중에 하나가 낮은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 카르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약 90%의 대양 선박이 정박해서 기름을 저장했다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란의 목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먼저 뭘 공격했냐. 이미 공군과 해군의 타격을 많이 주어갖고 반격을 못하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카르크 섬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제서부터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게임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항상 전쟁 나는 중동에 기름값을 고정시키겠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를 안정시키겠다가 이제 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정말 세계 평화를 만들어내는 대통령으로 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제 이란의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이란에 있는 1979년서부터 일어나는 혁명을 빌미로 이제 이란의 로이드 런던서부터 선박과 보험을 갖고 있는 영국이 가장 횡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리스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선박료가 올라가잖아요. 돈 버는 게 누구예요? 영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바로는 우리한테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방정 들지 말라. 너무 점펜다인 하지 마.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이란의 기름을 개발할 거야. 그리고 호르무즈를 우리가 보호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유가가 안정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우리의 군함을 파견하니까 어떻게 돼? 유가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내려가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1979년서부터 지금까지 이 이란을 중심으로 한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간 배의 프리미엄이 약 배럴당 5불에서 15불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국 뱅크 오브 런던 로이스가 가져간 돈이 약 10 트릴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기름값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중동의 평화를 통해서 기름값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럼 중동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아의 파워인 이란이 이제는 호메니 정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호메니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호메니가 누가 세웠느냐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들이 런던에 자산이 140 밀리언 달러 런던에 집이 있어요. 대사관을 쭉 내려보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9 빌리언 달러 이상한 구자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그걸 동결시켰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그들과 런던, 뱅크 오브 런던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석유의 중동의 안정을 통한 석유 가격의 하락화, 안정화. 원가가 약 60불, 30불, 35불에서 실제로 equal liberum 이제는 뭐 노동비 다 따지고 선박비, 운송비 따지면 뭐 60불이 똔똔이라고 합니다. 이익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60불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정책인 것입니다. 그럼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겠죠. 원가가 내려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동이 삽니다. 직장이 생기니까. 그리고 누가 살아요? 미국이 살아요. 한국이 살아요.
중국이 살아요. 동남아가 삽니다. 중간 이익자가 없어집니다. 그럼 중간 이익자는 누구실까요? 이 쪽지로 돈 버는 사람, 서류로 돈 버는 사람. 아, 석유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가서 미리 가서 계약해요. 일 안 하고. 야, 내가 이거를 생산량이 100이라면 50을 살게. 그러고 나서 갖고 있습니다. 종이장만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거 아직 수출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 중동에 무슨 전쟁이 터졌어요. 해적이 나타났어요. 그럼 원가가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또 뭐 올라가요? 전쟁 프리미엄 보험이 올라갑니다. 트럼프는 이런 사기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와의 전쟁이냐? 영국의 뱅킹 시스템과 이란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